시간이 남았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독해를 빨리 하고 빨리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. 그게 진짜 실력 상승이지 뭐 다른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점수로 다들 거듭날 수 있으니까 정말로 파트 7이 진짜 어려웠었고 문제를 푸는데 맨날 틀리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토익이라는 거는 남들이 어렵게 맞추는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, 주아입니다. 오늘은 RC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인스타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 구독자님 중에서 800대 초반의 점수를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의 멘토링을 해드렸더니 최근에 시험 본 거에서는 시험 점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.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해요. 저도 마지막 시험 문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남았던 거 보니까 확실히 제 공부법이 도움이 됐다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.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저와 마찬가지로 저도 원래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해드린 독해력을 많이 공부를 한다면은 진짜 누구나 다 똑같이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다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제 구독자님들의 사례도 그렇고 정말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. 가장 최근에 보신 시험이 시험 점수가 그렇게 오르지 않으셨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남았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독해를 빨리 하고 빨리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. 다음에 보실 시험에서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게 진짜 실력 상승이지 뭐 다른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RC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꼭 독해력 공부를 하세요. 그러면은 점수가 아마 말해줄 거예요. 여러분의 점수는 진짜 여러분이 독해력을 마스터하신 순간 정말로 고득점,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점수로 다들 거듭날 수 있으니까 꼭 독해력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해드릴 주제는 제가 공부 초반에 했던 방법이에요. 저는 초반에 토익 공부를 할 때 정말로 파트 7이 진짜 어려웠었고 문제를 푸는데 맨날 틀리는 거예요. 근데 틀렸을 때 특정 지문에만 틀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맨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끔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. 저는 토익을 할 때 특정 지문이 안 읽혔어요. 항상 문제를 틀리고 문제를 틀리다 보니까 그 지문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컸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할 때는 그 지문만 팔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토익이라는 거는 남들이 어렵게 맞추는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남들이 틀리지 않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. 저는 우선 토익 공부를 할 때는 단일 지문을 목표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연계형 지문을 다 못 이길 바에는 내가 풀었던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저는 무조건 단일 지문을 다 맞추자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할 때는 특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틀렸었어요. 제가 틀린 지문은 약간 단톡방 대화문이고요. 두 번째는 아티클, 기사문을 좀 많이 틀렸습니다. 항상 그 두 개의 지문을 풀 때는 좀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한 방법은 그 당시엔 저는 기출문제집을 잘 몰랐었어요. 그래서 해커스 1번 책과 YBM 1번 책을 사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책은 진짜 마지막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풀어보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에는 문제지에다가 체크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. 그게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잡지에 맞춰볼 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지를 사게 되면은 그 특정 지문이 있습니다. 한 해에 보통 대화문이든 아티클이든 각각 2개에서 3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 특정 지문만 체크를 합니다.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. 천재 기준으로 많으면 30개가 되는 거고 적으면은 20개가 되는 거예요.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하루에 딱 그 30지문 또는 20지문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. 다른 건 안 해도 돼요.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. RC 공부에 있어서는 말이죠. LC는 그냥 하루에 45분 듣고 문제를 풀고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는 딱 2시간 정도만 투자하시고요. 나머지 시간 동안 RC를 정말 많이 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하기 싫으실 때에는 한 권의 문제집에 특정 지문만 파보세요. 특정 지문만 파므로써 내 약점이 보완이 되고요.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지문에 대해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공부를 정말 하기 싫으실 때에도 그 특정 테마만 하나 파신다면은 내가 오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죄책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공부를 하기 싫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은데, 정말 하루에 10시간, 14시간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을 때 또는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RC 공부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책 한 권에서 특정 지문만 딱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는 걸로 저는 공부를 마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엔 독해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해력 공부를 안 했지만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 푸는 논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. 중구난방으로 여러 개 지문을 한 번에 보는 거는 영어도 실력을 올리는 데는 좋겠지만 특정 지문에서 내가 부족한 거를 파는 게 특정 지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공부 초반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.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했던 그런 지문에서는 좀 약간 오답률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시험에서도 앞에 있던 지문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은 독해력이 딸렸기 때문에 마지막 연계형 지문을 다 못 풀었어요.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특정 지문이 부족하시거나 공부를 정말 하기 싫으실 때에는 책 한 권에 있는 특정 파트, 아티클이든 대화문이든 광고문이든 아니면 연계형 지문이든 그렇게 특정 파트만 딱 파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연계형 지문을 볼 때에는 연계형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죠. 지문과 지문의 공통점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꼭 연계형 지문에 있어요. 그런 문제가 약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꼭 연계형 지문만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읽고 그대로 푸는 문제는 단일 지문에서도 많이 풀 수 있어요. 하지만 연계형 문제는 연계형 지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연계형 지문을 많이 푸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할 내용이 독해력. 꼭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점검한 다음에는 독해 공부를 꼭 하세요. 지문을 7번에서 10번 정도 읽으시면은 정말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진짜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. 초반에는 되게 낮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은 성적이 확 오르게 될 거니까 꼭 그거를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길 바랍니다.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장점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 약점이 보완이 됩니다. 특정 지문에서 내가 문제를 많이 틀렸다면은 그 문제를 내가 많이 봄으로써, 그리고 지문을 많이 봄으로써 문제와 지문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정답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. 내가 만약에 주제 문제만 틀렸다면은 그 주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문을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,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게 여러 지문을 한 방에 푸는 그런 일회성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중구난방이라서 이해가 잘 안 돼요. 내가 이거 틀렸지만은 왜 틀렸지?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지문만 독파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런 거에서 좀 약간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번째는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증가합니다.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은 RC든 LC든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특정 지문에서 만약에 틀리신다면은 그 지문에 대한 내용 구성적인 이해도가 부족하신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정말 보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습니다. 저는 기사문을 정말 못했는데요.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명사, 사람이든 사물이든 특정 명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.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정말 부족했어요. 그래서 그런 고유 명사를 처리하는 방법, 나만의 방법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길러집니다. 같은 지문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떠한 전개 방식으로 지문이 전개되는지 보여요.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에는 뭔가 풀이하는 해답법이 나름의 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실제 시험에서도 아티클에서는 진짜 어떤 전개 방식으로 될지 나름의 예상이 되고, 어떤 지문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, 이 지문을 풀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봤었는데 이 지문에서는 다른 문제가 나왔네, 아니면 내가 봤던 문제가 나왔네,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의 정답률은 정말 높아질 거고,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 된다면은 다른 지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봐요.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 동안 파트 7을 정말 공부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, 하루는 기사, 하루는 대화문, 하루는 광고문, 하루는 연계형 지문,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4일이면은 파트 7 공부가 다 끝날 거예요.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각 지문당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만약에 공부하실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을 통해서 내 약점을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정 지문을 팜으로써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
진짜 나름의 정답률을 높이는데 아주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방법은 제가 공부 초반에 했던 방법이라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요즘에 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 갑자기 떠오른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방법을 말씀해드리면은 특정 지문이 부족하시거나 오늘 하루는 공부를 조금만 하고 약간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. 아마 시험이 일주일밖에 또 안 남았어요. 남은 시간 동안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정말 잘 보시고요. 일주일 남았을 때에는 꼭 약점본 하시는 거 아시죠? 내가 평소에 틀렸던 문제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안 들렸던 듣기를 공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진짜 내 약점을 정말 잘 보완하신다면은 정말 고득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. 남은 기간 동안 파이팅 하셔서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좋은 성적 있으시면은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 축하해 드릴게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공유해주세요.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세요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